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위 태반 주사라고 불리우는 라인액에 대한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제 경험하고 그다음에 제가 박사과정 활동 시절에 했던 동물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라인액이라는 제품을 왜 통증 치료에 사용이 되는지 백그라운드부터 동물 실험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임상 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빌로우 이쪽에 프리앵클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마 외래에서 스프레인부터 컴플리트 티어에 이르는 앵클 스프레인 환자를 상당히 많이 겪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치료했을 때 한 6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호소된다고 해서 개선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한 30-40% 환자들은 레이트 심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인대라든지 텐던의 모습을 전자현미경 같은 거 확인해 보게 되면은 해당 부위에 셀룰라이트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콜라겐 파이버들이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위에 신경,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게 많이 자라 있어서 통증을 만성적으로 호소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이제 다 통칭해서 저희가 텐디노패시 건병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이드 힐링 케이스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어져 왔는데요. 브레이스를 좀 더 오래 착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엔세이드를 좀 더 오래 복용시키고 그다음 환자를 잘 교육해서 리헵을 좀 강화하는 식으로 많이 해왔고 최근에 이제 개원가에서 ESWT라든지 테니스 일본은 PRP 그리고 아마 플로로 세라피 증식 치료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그런 수준의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프롤로 세라피만 조금 떼놓고 보면은 2016년도에 발표된 시스템 리뷰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환들에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환들에서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4가지 질환군에 대해서만 마지막에 임상 케이스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 세라피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립된 그런 프로토콜은 없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이제 덱스트로스를 10에서 한 25%를 사용하고 여기다가 이제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디티브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라인액을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은 단순하게 인플라메이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프로리퍼레이션이라든지 리모델링 페이스에서 이런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텐던의 리제너레이션을 위한 빌딩 블럭들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작용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라인액을 이제 모감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로스 호르몬과 그다음에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인액의 논문 실험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였는지 보면은 다음과 같은 지그 스탠드를 제작을 해서 뒤에 이제 MCL을 이렇게 다이섹션 한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폴스를 걸어서 이쪽에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손상을 준 인대 손상 모델을 제작을 했고요. 이 주변에 이제 약물을 라인액하고 대조군으로 PDRN과 덱스트로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해당 부위에 염증세포의 유입을 보는 다피스테인에서 1주와 4주째 염증세포의 유입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염증 마커인 액티비티 마크로파즈를 보는 ED1 이뮤노스테인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입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던의 디제너레이션을 보는 보나스코어 검사에서도 손상을 많이 입힌 후에 이제 셀라인과 덱스트로스 처리한 경우에는 그런 디제너레이션이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라인액을 처리한 거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효하진 않지만 디제너레이션이 조금 억제되는 효과를 좀 보았습니다. 물성 테스트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런 맞는 물성 테스트기에서 양쪽의 인대를 잡아당겨서 끊어질 때까지 본 다음에 일제 물성을 보는 테스트인데요. 이 최대 인장 강도, 인대의 강성을 보는 테스트에서는 처리군 냈다 비슷했는데 이 인대 뻣뻣함을 보는 모듈루스 검사에서는 PGR을 처리했던 군에서 약간 좀 인대가 뻣뻣하게 재생이 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인대 재생 효과가 과연 그러면 세포 레벨, 인비트로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아킬레스 텐던에서 유리한 파이브로사이트에다가 라인액과 PDN들을 처리했을 때 콜라겐 타입 1이라든지 리가멘트를 구성하고 있는 SCX 그다음에 텐던을 구성하고 있는 TNMD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현이 돼서 이런 효과들이 발현된다고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동물 실험에서 라인액은
약간 그 안티 인플라메이션 이펙트가 있으면서 그 텐던의 디제너레이션 억제하고 그리고 그런 내추럴 미케니컬 프로퍼티 그 이게 기계적인 물성을 유지시켜주려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9년도 9월 달에 다음과 같은 정설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인대가 손상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될 때 인플라메이션 한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프롤리퍼레이션, 리제너레이션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하게 인플라메이션만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일어나는 다양한 시그널링 캐스케이드 과정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데 라인액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임상 예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요거를 처음 사용한 거는 저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그 레지던트 하던 과정에서 이제 거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외래에서 로컬 클리닉에서 이제 그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넌 힐링 크로닉된 그 플란타 파시아이티스 그리고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환자들에 대해서 뭐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스테로이드 인젝션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잘 치료가 좀 안 돼서 실패했던 대학병원도 내었던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시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54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3개월 전부터 통증이 계속 있어서 그 로컬 클리닉에서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이제 지속했던 분이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 내원 당시에 바스가 한 6점 정도였고, 그 플란타 파시아에다가 이제 라이넥을 2앰플씩 2주 간격으로 인젝션을 하였고요. 6주 후에 한 3점 정도까지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45세 여자 환자분이고 1년 정도 되었고 로컬 클리닉에서 마찬가지로 컨저베이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라고 해서 만성 가축 발목의 불안정성 이란 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약 4번 정도 인젝션을 하였고 3개월 뒤에 바스 코가 3점까지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킬레스 텐디나이티스 환자인데요. 인설셔널 타입이었고 42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킬레스 텐던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 인젝션 같은 거 많이 하시게 되는데 3개월 정도 되었던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바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니셜 레온 당시 높진 않았는데 3개월 후에 2점까지 많이 감소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급성기 케이스인데 토탈리를 하고 이제 8개월 지나서 재활 과정에 있던 분인데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이제 뒤꿈치 통증 때문에 오셨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2주 간격으로 약 3번 정도 인젝션을 하였고 3개월 뒤에 바스 스코어가 2점 정도로 감소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환자 크로닉했던 환자 19명 그 20류에 대해서 그 검사 능력 이렇게 2주 간격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투약을 했을 때 이니셜 바스 스코어가 6개월째 많이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그런 그 연구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제 증례들인데 저는 이제 로컬 클리닉에 있다 보니까 저런 만성화된 그 증례보다는 대부분 급성기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프롤로 세라피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덱스트로스만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 통증 같은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팔로우 로스되는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약물을 조금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라이넥을 추가하게 좀 써봤고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 저도 프로그램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거의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약 한 3번 정도 인젝션 한 후에 뭐 경우에 따라서 한 6번 정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요 환자가 제가 조금 그 병원이 운이 좋게 근처에 이제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좀 많이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 선수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요. 요 환자 같은 경우는 25세 여자 탁구 선수였습니다. 그 전국체전이 조금 참가가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왔던 케이스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플란타 파시아를 초음파로 봤던 건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딱 한 차례만 인젝션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 선수 생활 잘 하고 2년 전에 한번 저한테 왔던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8세 남자 환자분이 마찬가지 급성기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좀 스터디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스코어들을 좀 다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환자들에 대해서 일주 간격으로 한 앰플씩만 투약을 했고 처음에 바스 9점에서 최종 출시한 2점 정도로 감소한 걸 알 수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인젝하는 방식은 플란타 파시아의 플란타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인플레인 방식으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플란타 사이드에만 이 인젝션이 가능하고 이제 노달 사이드는 좀 어려워서 최근에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대 그 플란타 파샤의 위쪽과 아래쪽 양쪽에 다 해주고 전통적으로는 뒤꿈치 쪽에서 인플레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파샤를 따라서 이렇게 약물을 좀 퍼뜨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살 사이드에는 약물을 주입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현역 지금 국가대표 선수고 저한테 자주 오는 환자인데요. 처음에 이니셜 내원 당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플루이드 컬렉션이 심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11월 달에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봤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 지금 오늘 왔을 때는 발꿈치 때문 게 아니고 그 어깨가 안 좋아서 이제 치료하러 왔던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마라톤 좋아하는 남자분인데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굉장히 이렇게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플란타 파시아가 이렇게 스웰링이 굉장히 심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은 감소되는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건 대략 한 60회까지만 제가 그 검사를 했었고 바스 선수가 이니셜이 한 8점 정도였던 게 출시 후에 한 4주 정도 하면 2점 정도 되고 이게 보통은 지금 경험상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다시 막 재발해서 아파서 오신 분도 있긴 한데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적고 그리고 풋 펑셔널 인덱스도 56점에서 31점 정도로 감소했고요. 파우스 점수도 35점에서 64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초창기엔 제가 라디올릭 데이터가 좀 부족했는데 지금 초음파를 거의 대부분 환자는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 영상학적 소견도 플루이드 컬렉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스웨링도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숄더 환자분들인데 숄더는 이제 제가 이제 SST의 텐디노패시 환자 또는 이제 롱디튜디널하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작은 테어가 있는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환자도 대개 한 60명 정도까지 제가 데이터링을 했었던 케이스들이고 마찬가지로 일주 간격으로 4주 정도 평가를 했고 요 케이스들은 12주까지 전화 설문을 해서 이제 어떤지 확인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44세 남자 환자분이고 인젝션 방식은 이제 모디파이드 클래스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인플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SST의 롱지튜드널하게 티어가 좀 보이고 있고요. 세 차례 인젝션 한 다음에 출시 검사에서 보시면 거의 티어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36세 남자고 해양경찰 환자분인데 마찬가지로 버살타이드에 약한 티어와 그다음에 SSD 그 벌사티스 약간 있었는데 최종 출시했을 때 보시면 거의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뭐 티어라든지 뭐그 플루이드 컬렉션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텐디노 패시 소견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이분 같은 경우도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거의 이제 스테로이드는 쓰지 않고 있고 헤비워커이심에도 불구하고 라인넥으로 통증 조절이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바스 스코어가 7점에서 2.5점, 3주 뒤에는 한 2점 정도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ASA 스코어도 27점에서 70점대, 대시 스코어도 70점에서 27점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니오A 환자인데 니오A 환자부터는 조금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어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KL 그레이드 3, 4 정도 되는 심각한 환자들은 사실 거의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수술 시기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니오A 같은 경우는 인트라아티큘러와 그다음에 MCL 쪽에 두 군데 나눠서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재밌는 분인데 이제 74세 남자 환자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텔라 페멀라 조인트 오해가 굉장히 심해서 누가 봐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인데 할아버님은 워낙 수술하기가 좀 싫어하시고 우리 프롤로 치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원래 저 병원에 다른 원장님한테 치료를 보던 분인데 저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거의 처음으로 제가 했던 분인데 처음에 한 주사 맞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주변에 막 다른 환자분들도 모시고 오고 하셨는데 결국 이분이 최근에 한 2달 전쯤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조인트 스페이스가 거의 안 보이는 아주 심각한 환자들은 그 수술 시기를 조금 지연하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76세 여자 환자분이고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한의원을 한참 다니시다가 MRI는 지금 없긴 한데 ACL도 럽처돼 있고 멘치커스도 다 튀어져 있고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트 라인 같은 건 좀 유지가 되는 KL 그래도 한 2 정도 되는 환자분인데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 인젝한 다음에 통증 호전이 없어서 이제 프롤로를 시행했던 분이고요. 한 번 맞고 좋아지셨고 안 오시다가 한 달 뒤에 다시 통증이 생겼다고 오셔갖고 3번 정도 더 인젝한 다음에 지금 한 1년째 거의 통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69세 여자 환자분이고 3개월 전부터 통증, 이분도 보시면은 카탈레브 헤모라이 조인트 굉장히 오해가 심해서 저도 이분 언젠가는 수술을 하시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금 히알루론산과 그다음에 그 프롤로를 같이 병행하고 계신데 1년째 지금 일단은 어쨌든 잘 지금 버티고 계시고요. 니 외에도 마찬가지로 바스 스코어 한 7점에서 2점 정도까지는 감소시킬 수가 있고, 코스 점수도 28점에서 한 70점 정도까지는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과염, 테니스 엘보, 골퍼스 엘보 환자도 볼 건데요. 경험상 그 라디알 에피콘달라이티스,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가 골퍼스 엘보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소노를 이용해서 그 일주일 간격으로 2번씩, 3번씩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49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분은 이제 라디얼, 메디얼 다 갖고 있었던 분인데, 보통 이제 저한테 오실 때 처음 오셨던 분은 스테로이드 인젝을 거의 안 하고 오시는 게 있지만은, 뭐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 같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고 오시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에피콘달 쪽에 좀 티어 소견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플루이드 컬렉션도 많이 보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얼, 라디얼 다 시행을 해서 많이 좋았던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 라디알 에피콘딜라이티스는 텐던에도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하지만 인트라티큘라와 그다음에 약간 마취를 해서 이 에피콘달 자체에다 본 드릴링 한다는 거의 개념으로 바늘을 조금 좀 많이 좀 찔러넣는 경향, 그렇게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44세 남자 환자분인데 한 4개월 정도 되셨고, 뭐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골프도 많이 치시는 그런 분이었고, 저한테 오시기 전에 스테로이드 한 2번 정도 맞으셨었는데, 주사 3차례 후에 지금 뭐 운동도 잘 하시고 별 문제없이 지내시는 분이고요. 이렇게 요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라디알 쪽에 보시면 이렇게 석회 같은 게 좀 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 주변으로 주사를 잘 해주시면 석회도 좀 줄어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된 케이스라 제가 좀 최근에 왔던 분인데 32세 여자 환자분이고, 다른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분이 집이 원래 울릉도 분인데 결혼하고 저가 이제 있는 지역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 이전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굉장히 많이 젊은 여자분인데 굉장히 많이 맞으셔가지고 피부 굉장히 에이트로피가 심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테로이드 렘넌트인지 아니면 석회일지 뭐 조금 불명한데 이렇게 많이 쌓여있고, 이분 거의 뭐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스테로이드는 절대 맞지 마시고 일단은 프롤로를 저와 함께 좀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초음파 상에도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주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최종 출시할 때 봤더니 거의 이제 없어졌고, 이분 같은 경우는 PRP도 제가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3번, PRP 한번 해서 거의 뭐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으시고요. 이분이 집이 울릉도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을 또 모시고 왔더라고요. 어머님이 똑같이 그 에피콘딜라이티스 환자분이셔갖고 저한테 2주 동안 계시면서 주사 맞고 가셨습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은 치료 실패했던 케이스인데요. 거의 그 전에 환자는 거의 비슷하게 이 메디알 쪽에 이렇게 많이 있었고, 이분도 이제 전 병원에서 뭐 프롤로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3번만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했고, 역시나 뭐 통증이 좀 심하셔가지고 MRI 찍었더니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CRB 굉장히 그 태어가 심해서 이런 분들은 또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수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에피콘딜라이트 정리해 보시면은 레스팅 바스, 워킹 바스 다 4주차, 12차째 많이 좋아졌고요. 퀵 터치 스코어도 68점에서 9점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리해드리면은 라인액을 이용해서 텐디노 패시라든지 리가멘트 인저리 또는 아스라티스에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애니멀 모델에서 리가멘트 힐링에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리가멘트나 텐던 그 디지즈에 사용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처음 해봤는데 숨이 좀 차가지고 좀 듣기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